아빠가 뒤에서 전부 움직이고 있었던 거군요. 이렇게 살아계시는 걸 할머니가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신덕수가 다정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세 번째 결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다정이는 신덕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지만 신덕수는 다정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덕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반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왕제국 그것이 다정이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생각이야. 내가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고 했는데도 시간만 끌면서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보여. 윤보배는 다정이를 왕제국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드림식품은 보배정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배정이 발을 빼버리게 되면 드림식품의 미국 진출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보배정에서도 큰 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였지만 윤보배는 돈보다는 다정이가 먼저였어요. 여사님, 제가 그럼 왕제국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알아볼까요? 양집사가 나서서 뒤를 캐본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보배는 양집사가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네는 이번에 가만히 있게. 내 자네를 잃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는가? 윤보배는 자기가 연기를 하는 동안 양집사가 습격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위해 충심을 바치는 양집사가 너무 위험해지는 일만큼은 막고 싶었거든요. 왕제국은 그만큼 위험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집사도 윤보배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윤보배가 원하는 일을 꼭 이뤘으면 했는데요. 여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왕제국이 분명히 뭔가를 꾸미고 있는데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다정씨를 빼내올 수 없잖아요. 윤보배가 양집사를 말렸던 건 양집사를 아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왕제국의 꿍꿍이를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따로 생각한 게 있으니 양집사는 이번에 가만히 있게. 왕제국 이놈이 욕심을 부린 만큼 그 값을 치르게 해줄 방법이 있어. 윤보배의 예상대로 왕제국은 다른 꿍꿍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배정과 함께 손을 잡고 벌인 사업을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보배정이 발을 빼버린다면 미국 시장 진출은 한참 뒤로 멀어지고 말 거야. 보배정 이름이야 어찌됐든 보배정에서 출자한 투자금을 빼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정씨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왕제국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배정과 다정이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아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요. 보배정에서 투자한 투자금만 다른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윤여사 그 할망구가 발을 뺀다고 해도 내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왕제국의 속셈은 다른 투자자를 구해서 보배정에서 발을 빼겠다고 했던 투자금의 자리를 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미국 진출은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 보배정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덤벼들 사람이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이익 배분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놓은 게 있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와야 해. 보배정하고 합의했던 이익 배분보다 무조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고 싶은데 그게 문제란 말이지. 왕제국은 그렇게 뒷구멍으로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왕제국은 자기가 영리한 줄 알고 있었지만 윤보배는 이미 왕제국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한테 기회를 주시죠. 왕제국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별로 퍼지지도 않았는데 보배정의 투자금에 비견될 만한 거액의 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왕제국이 원하는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왕제국은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가 왕제국의 인수합병을 계속 방해하던 곳이었거든요. 당신네 회사는 우리 드림식품을 늘 방해하던 회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뭘 믿고 당신네 회사에 투자를 받겠습니까? 투자 제한 자체에는 이미 구미가 당긴 왕제국이었지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한번 튕겨보는 왕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제국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사실을 상대방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왕 회장님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사장놀이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군요. 투자자는 왕제국의 자존심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왕제국은 스스로 대단한 사업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왕제국은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으르렁거렸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한 사람은 왕제국의 그런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투자회사는 적절한 곳에 투자해서 최선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동안 드림식품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징징거리시는데 저희가 드림식품을 방해한 게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동시에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보배정 투자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드림식품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딱 이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 드림식품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확실한 성공이 보장됐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것이 투자의 기본이고 믿음직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감정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걸 보니 왕 회장님의 경영자 마인드가 의심스러워지네요.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연락드린 건데 왕 회장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투자가 망설여지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왕제국은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평소에 자기가 말하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치관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타이밍에 투자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보배정이 발을 빼겠다는 협박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요, 제가 잠깐 감정적이고 말았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하죠. 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왕제국은 결국 투자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제국은 이것이 윤보배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왕제국에게 투자 제안을 한 투자회사의 정체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문의 투자자의 정체는 왕요한이었어요. 왕요한은 투자회사를 세워서 드림식품의 일을 항상 방해해오고 있었잖아요. 여사님 생각대로 왕제국이 믿기를 물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이런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죠. 윤보배는 왕제국이 보배정 이외에 투자자를 찾을 거라는 예상을 했고 그 타이밍을 노려 왕요한이 왕제국한테 접근한 거였습니다. 왕제국 그놈이 드디어 자기 무덤으로 걸어들어왔구나. 왕요한은 드림식품을 되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왕요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투자 계약을 조율하면서 왕요한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강력한 위약 조항을 넣을 생각이에요. 좋은 조건을 낼 것만큼 위약 조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받아들일 게 뻔합니다. 저는 왕요한의 욕심을 이용해서 드림식품을 꼭 되찾고 말겠어요. 왕요한과 윤보배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제국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딸한테서 썩 떨어지지 못해? 신덕수의 호통에 왕제국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타난 거야? 왕제국은 그동안 신덕수한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신덕수의 모습을 보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얗게 질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주변을 둘러본 왕제국은 자기가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자기 침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신덕수가 나타난 건 왕제국의 악몽이었습니다. 왕제국은 신덕수를 만난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건 아직 왕제국이 진짜 매운맛을 보기 전이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는 악몽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될 것 같네요. 욕심을 채우겠다고 신덕수의 가족들을 불행에 몰아넣은 왕제국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굴러떨어지게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